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 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패시브 하우스와 관련하여 뜨거운 주제인 열회수 환기장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과연 열회수 환기장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열회수 환기장치를 가동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회수 환기장치는 법적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의무적인 설치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규정된 기준은 시간당 50% 이상의 실내 공기가 교체되도록 열회수 환기장치의 용량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와 아울러서 실내 공기질, 소음 이런 그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의 운전에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의 수준을 계산할 때 이 장치의 효율이 만약에 이제 100%라면, 다시 말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의 모든 열이 열회수 장치를 통해서 내부로 공급되는 공기로 100% 이동하여서 그 온도가 실내 온도랑 같게 되면은 추가되는 에너지 비용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때 이제 추가되는 비용은 단지 장치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 그다음에 필터 등의 소모품 비용 등이 한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효율은 대부분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즉 공기의 급기의 온도가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보다 낮아서 별도의 추가 난방을 하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면 급기되는 공기의 온도를 실내 온도까지 올려야 하는데, 그때 에너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회수 환기장치의 효율은 구하는 공식은 실내외 온도 차에 대해서 급기 온도, 그러니까 집안으로 공급되는 온도와 외부 온도와의 차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트 비율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열회수 환기장치의 이제 스펙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하고 열회수 환기장치 스펙에 있는 효율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집 안으로 공급이 되는 급기의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기 온도가 이제 실내 온도보다 낮으면은 급기의 온도를 실내 온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때 이 온도차 델타 T에 공기 1세제곱미터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는 게 이제 공기의 비열인데, 공기의 비열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당 공급이 되는 공기양을 곱해주고, 그거는 이제 기계의 스펙에 있는 CMH 값, CMH 값이 시간당 공급되는 급기량을 의미하는데, 그 값을 곱해주고, 그것에 이제 가동 시간, 이거를 모두 곱하게 되면은 급기 온도를 실내 온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킬로칼로리 단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킬로칼로리에 해당하는 LPG의 양은 LPG 1세제곱미터가 내는 열량인 13,920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겠죠. 만일 LPG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연료를 사용하신다면 그 연료에 해당하는 단위 부피 또는 무게당 에너지 열량을 국가 에너지 통계종합 서비스, 통계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실제 저희 집에 대해 계산을 해본 표인데요.
이 표는 그 인터넷의 그 아큐웨더라는 사이트에서 저희 지역의 그 일별 최저 최고 기온을 값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월 평균을 구한 뒤에 이 값과 실내 그 난방 설정 온도를 활용해 가지고 급기의 온도를 구한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그 냉방이 가동되는 6월에서 9월까지는 실내 설정 온도를 그 냉방 설정 24도로 했고요. 겨울철 난방 설정 온도는 23년도에는 21도, 24년도에는 22도였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그 여름철 급기 온도는 실내 온도보다 높고 그래서 냉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그 급기 온도를 활용해서 그 기계의 열 효율을 80%를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200 cmh 환기장치 두 대를 설치했다고 가정한 뒤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계산식에서 난방 에너지 양을 구하고 이를 다시 LPG 필요량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3년도에 141세제곱미터 그리고 24년도에는 139세제곱미터의 LPG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직접 지불했던 해당 기간의 LPG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각각 64만 원,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68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냉방 기간 동안 실내 온도를 그 유지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냉방 에너지 비용을 전기 에너지로 환산하니까 23년도에 이제 128kWh, 24년도에 이제 219kWh, 금액으로는 월 450kW 이상 사용하는 이게 이제 최대로 사용하는 그 누진 구간인데 그 누진 구간의 전기 사용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각각 한 4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결과는 그 냉방기구인 에어컨의 열 교환 효율을 100%라고 가정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계산보다는 좀 더 높은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 60평 저희 집에 이제 열계수 환기 장치를 24시간 풀로 가동했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대략 추정해 보니까 15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 이제 포함된 비용은 설치비 포함해서 투자비에 대한 이자 비용, 그다음에 열내수 환기 장치의 사용 기간을 15년으로 봤을 때 지불한 금액의 감가상각, 그리고 열외수 환기 장치를 가동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 소모품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서 계산된 추가 비용, 이거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비용이 열회수 환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에다가 더해 가지고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열외수 환기 장치를 상시 가동하지 않고 12시간이면 12시간, 아니면 밤 시간이면 밤 시간 이렇게 이제 특정 시간만 가동한다면은 그때 추가되는 에너지 비용은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패시브 하우스에 이제 필수 장비로 열외수 환기 장치를 설치하도록 꼭 하는데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이율 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율 배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패시브 하우스의 구성 요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공 시 단열과 기밀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기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고 있는데 이 열외수 환기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기밀을 파괴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서로 충돌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그 열애수 환기 장치의 도입 이유로 강조되는 게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관련 공기의 질입니다. 만약에 공기의 질 관리에 있어서 그 열애수 환기 장치가 유일한 대안이라면 뭐 항변의 여지 없이 뭐 이건 사용해야겠죠. 근데 저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열애수 환기 장치의 마케팅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그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 그 다음에 각종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뭐 활성탄 필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질 좋은 공기를 집 안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 뭐 그 이에 또 얘기되는 게 뭐 이산화탄소 이야기가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그 뭐 필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반드시 환기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터는 무관하니까요. 근데 과연 그 환경 오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미세먼지나 해파 그 저기 그 유해 물질 이런 것, 환경 오염이 그 대부분의 이제 주택이 그 환경 오염이 심한 도시보다는 훨씬 덜한 교외에 있는 전원주택인데 거기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리고 창문으로 환기한다고 해서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그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은 요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공기청정기로 얼마든지 그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그 열애수 환기 장치가 한때 유행으로 거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아주 상당히 그 도입 초기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마케팅의 하나의 기법이 아닌가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제적으로 그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열애수 환기 장치의 도입보다는 여름철에는 좀 선선한 밤 시간, 열 효율을 감안을 해서, 열 소실을 감안해서 이제 선선한 밤 시간,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낮 시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고, 실내의 공기 질은,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뭐 유해 물질 같은 것은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그 가동하는 것이 그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지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